자, 아까 여기까지는 같이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회원이 3명인데 회원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라는 곳에 담아서 리스트에 저장하면 우리가 이걸 일괄 처리하기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회원 정보를 싹 담아가지고 유저 리스트로 관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우리가 회원에 관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회원 정보를 다 출력하지 않고 이게 아이디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폼은 이용해서 이 폼은 이거 하실 때 약간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요거랑 같이 설명을 드려요. 요 리스트 1을 우리가 탐색하는 방법은 리스트니까 0, 1, 2 인덱스를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0, 1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반복문으로 돌리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 5개잖아요. 0, 1, 2, 3, 4, 4까지거든요. 요게 이제 포문의 반복문의 기본 구조죠. 기본 구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이 0 대신 i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색을 할 거면 우리가 요거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어차피 인덱스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은 0이고 끝은 길이 -1이니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냥 컴퓨터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컴퓨터가 하나씩 꺼내주는 거를 그냥 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이번째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순차적으로 앞에서 하나씩 나와서 여기다 담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행하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저 리스트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다가 담고 싶어요. 그러면은 유저라고 그냥 변수를 이름을 유저라고 만든 거예요. 유저라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유저라고 하는 게 좀 의미상 맞으니까 저는 유저라고 이름 지은 거고요. 이 변수에 담기는 값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tmp에 1, 2, 3, 4 순차적으로 여기 담기잖아요. 그러면서 출력이 사용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유저 리스트 유저 1, 유저 2, 유저 3 담겨 있어요. 유저 1은 뭐냐면 이 딕셔너리고 유저 2는 이 딕셔너리고 유저 3은 이 딕셔너리고 그러니까 딕셔너리 하나 꺼내서 여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럼 유저에는 뭐가 들어있다? 첫 번째 실행할 때는 유저 1이 담겨 있겠죠. 홍길동이 담겨 있겠죠. 두 번째 실행될 때는 여기에는 손흥민이 담겨 있을 거고. 자, 근데 이제 얘는 딕셔너리라고 그랬죠. 리스트에 딕셔너리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꺼내면 딕셔너리가 나오잖아요.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내가 이 딕셔너리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죠,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이 유저가 수시로 바뀌니까 유저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수시로 바뀌니까 그때그때 우리 다른 유저 아이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프린트만 해주면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다 꺼내봤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회원 기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보통 아이디 가지고 회원을 관리하죠. 아이디가 회원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값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디를 전체 조회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조건문이나 이런 걸로 걸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원 기능 중에 특정 아이디로 회원의 이름을 찾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만들고 싶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홍123이 이 유저 리스트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원 가입을 이 사람이 언제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저 리스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면서 몇 번째인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전체 조회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체 조회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가 아니라 이름 출력을 하면 이렇게 이름 3명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3명 모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홍123 아이디가 홍123인 유저의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유저라는 딕셔너리는 어차피 데이터 묶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저의 이름 말고 유저의 아이디로 자, 검색을 할 거예요. 자, 유저의 아이디를 꺼내봤더니 0123이더라. 괄호 없앨게요. 괄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위품은 이 유저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랑 이름은 어차피 한 사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를 가지고 0123인지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유저의 이름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유저에 들어있는 아이디 이름, 고향인가요? 비밀번호는 한 회원의 정보를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아이디로 유저를 하나 찾으면 그 유저 안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홍길동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유저 아이디가 홍123이면 그 사람의 이름 출력을 해라. 홍길동이 딱 하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자, 홍123 아이디를 가진 회원 비밀번호를 수정을 하래요. 수정하는 방법 알잖아요, 그죠? 이게 문법을 여러분 이런 걸 문법을 몰라서 못 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거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해보시라는 말밖에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런 류의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홍123 아이디를 가진 회원 이거는 똑같이 검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반복이 되는 와중에 특정 순간에 캐치를 해서 특정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특정 순간은 아이디가 홍123일 때. 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유저 아이디가 0123인 유저를 이 유저의 비밀번호를 지목을 한 다음에 테이블 연산자로 바꿔주면 되죠. 3333.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유저 리스트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이 유저 리스트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딕셔너리 하나, 딕셔너리 둘, 딕셔너리 셋 이렇게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홍123이면 제일 앞에 있는 홍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비밀번호가 3333으로 바뀌었죠. 이걸로 바꾸기 전에는 출력을 다시 해볼게요. 바꾸기 전과 바꾼 후 출력을 같이 해보면 1134에서 3333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회원을 추가할 수도 있죠. 추가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자,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요. 이름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회원은 우리가 구조화에서 딕셔너리로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회원도 일단은 뭘로 만든다?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id 비밀번호 이렇게 새로 한 명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회원을 어디에 추가해야 됩니까? 회원 저장소는 이제 유저 리스트잖아요. 지금 유저가 3명 저장되어 있는데 새로운 회원을 한 명 더 저장하라는 얘기죠. 리스트에 추가해야 되니까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법은 append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 이제 추가가 잘 됐는지를 보시려면 프린트로 유저 리스트를 한번 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자,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중복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이트 같은 거 이용을 할 때,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죠. 왜냐면 아이디는 중복되면은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디는 한 회원당 고유하게 그 회원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값이기 때문에 보통은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프로그래밍으로 짜보자 이거예요. 홍길순이라는 애가 이제 회원가입을 할 건데 홍123으로 가입을 한대요. 근데 홍길동이 이미 쓰고 있는 아이디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이거를 회원을. 자, 이렇게 회원이 한 명 더 만들어져서 유저 5라고 저장이 되고요. 얘를 append 할 거란 말이에요. 유저 리스트에. 이렇게 append 할 건데 이게 차트진이 추가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무작정 추가하는 게 아니라 중복 체크를 한번 하겠다 이거예요. 중복 체크해서 중복이 없으면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일단 요 현재 얘가 가입하려는 요 회원의 요 아이디 있죠. 요게 내 회원 저장소, 내가 저장하고 있는 회원들 중에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리고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조회를 해야 됩니다. 싹 뒤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첫 번째 저장되어 있다고 알고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 회원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때 어떤 회원이 몇 번째 저장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좀 예제를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순서에 맞게 우리가 예쁘게 넣어서 그런 거지 홍길동이 몇 번째 있을지는 여러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복 체크할 때 역시 홍123이 있는지 없는지를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씩 다 꺼내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빼오고요.
여기까지는 또 아까랑 똑같죠. 유저의 아이디와 지금 추가하려는 게 유저 5죠. 유저 5의 아이디랑 같은 게 있다면,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같은 게 있다면 중복인 거죠, 이거. 그러면 추가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LG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걸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은 게 있으면은 존재하니까 추가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같지 않으니까 추가해라. 약간 이런 부분이 되죠. 근데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추가가 if LG는 양자택일 구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ID 유저, 예를 들면 지금 유저 5가 홍123이라고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홍123을 가진 기존 회원이 첫 번째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끝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if문을 첫 시도할 때 그럼 당연히 이게 안 맞겠죠. 같지가 않겠죠. 이 홍123, 홍길동이 첫 번째 있지 않고 세 번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 반복문 실행될 때 이게 안 탄단 말이에요. 당연히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실행이 안 되면 당연히 LG로 빠지면서 추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추가시키면 안 되는데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저 끝에 홍길동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LG 지우고 처음으로 다시 돌려서, 자, 요거를 실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걸 실행할지 말지 결정하려면 일단 무조건 if문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조건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조건 만드는 게 좀 어려워요.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여기가 true 아니면 false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rue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 안 되고, 제가 여기다 변수 하나 넣을 거예요. A라고 그냥 편하게 넣을게요. A라고. 자, 그래서 여기다 true를 집어넣을게요. 위치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보시면은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그럼 A는 true죠. 자, 그 말은 이 A를 이렇게 갖다 놔도 된다는 얘기죠. 일단 요거 주석 처리하고 실행되는지 볼게요. 자, 회원 추가되죠. 물론 지금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는 거고, A는 true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요 if문은 안에 들어와서 이게 출력이 됐다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니까 이걸 실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그죠? 이걸 실행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실행은 요 A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요걸 실행시키게끔 하는 A의 값을 바꿔버리면 되죠. 펄스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가 있으면 이 부분을 무조건 타게 될 것이고 A의 값은 무조건 펄스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펄스가 되면서 이 실행이 안 되겠죠. 이제 실행이 안 됩니다. 회원추가 실행이 안 되죠.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서 풀기가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시다 보면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면 뭐랄까 좀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꾸준히 놓지 않고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걸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해서 해볼게요. 이제 역시 프린트로 유저 리스트를 출력을 해볼게요. 정말 추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홍123 이미 있습니다. 아이디가 실행을 하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하면서 추가가 안 됐죠.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차태진까지밖에 안 나오고요. 여기서 홍12344 다른 아이디로 추가를 시도를 하면 이렇게 추가가 잘 됩니다. 됐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우리가 회원가입하는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입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디만 입력을 해볼까요? 아이디만 홍12344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거 아이디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input 이렇게 해서 일단 입력이 잘 되는지 출력을 먼저 할게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콘솔 창에다 직접 입력해서 값 넣는 거. 자, 실행을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123, 123 123, 123 나오죠? 출력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한 요 아이디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홍 123 하면 이미 있는 아이디잖아요. 그죠? 엔터 치면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없는 아이디 뭐 ASTF로 하면 잘 추가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회원가입 형식으로 만들어 보자면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세 개 따로따로 저장해야 되니까 변수명을 다르게 해주면 되죠. pw name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받은 값들을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면
우리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동일한 아이디로 홍123, 비밀번호 1234, 이름 홍길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라고 해서 추가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없는 아이디로 홍 1234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하면 잘 추가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마무리할게요. 자, 이 내용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 수업 내용 페이지 있죠? 여기 업데이트 시킬게요. 이거 이 문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